바쁘게 걸어가는 도심 속 사람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인데요. 고양이는 귀여운 외모와 특유의 반전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의 선호가 늘면서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의 인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감은 많이 되고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완전 많이 접해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많이 와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고양이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늦은 저녁, 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길고양이들인데요. 사는 곳은 다르지만 이 애완고양이와 이 길고양이는 모두 같은 고양이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사뭇 다른 것만 같습니다. 고양이는 진짜로 뭐 짐승이라가 뭐 이래 보호한다 하지. 그 보호하면 안 되겠더라 볼게. 예. 길고양이와 인간, 인간과 길고양이. 이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특유의 귀여운 외모와 행동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양이. 하지만 그 고양이가 길고양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17년 BBS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접수되는 연간 동물 관련 민원 2만여 건 가운데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는 고양이들. 과연 길거리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이곳 또한 많은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곳의 시민분들에게 길고양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도 막 내놓으면은 뭐 약간 냄새나도 다 물어뜯는다. 그러니까 진짜로 뭐 무섭대야. 눈이 별가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다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 학교에도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은데 다들 애교도 많고 정말 귀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해진 보금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날씨도 지금 추워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괜찮을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런 데서는 저런 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동물을 갖다 좋아하더라도 그건 별로 나도 환영 안 해. 그래도 뭐 그대로 방치해도 가는 안 되거든. 그 결과 의견은 크게 소음, 위생, 악취 등의 이유로 길고양이를 싫어한다는 의견과 같이 지구를 살아가는 생물이니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견. 고양이들도 함께 살아가지만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 등 크게 3가지였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요즘 사회에서는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활동 및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길고양이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쓰레기를 많이 헤쳐놓고 발전기가 오게 되면 번식을 위해 암컷이 수컷을 유인하는 울음소리를 크게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길고양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몇몇 시민들은 길고양이를 아예 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고양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혹은 아주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이들. 이들은 보통 캣맘, 캣데디라 불립니다. 이들은 주로 고양이들의 식사를 챙겨주며 고양이들의 안전을 신경 쓰고 사회에서의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존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엔 캣맘의 이런 행동이 단지 눈엣 가시일 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캣맘과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있기도 하고 다른 시민들이 캣맘의 시선을 피해서
고양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대구 달서구의 한 애완동물 미용샵.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경 씨는 요즘 상당히 특이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고양이 급식소인데요. 길고양이 급식소란 2013년부터 서울시 강동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대구시까지 확대해 가고 있는 시설로서 캣맘들이 길고양이에게 안전하게 밥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과연 김보경 씨는 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밥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애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비 오고 이런 날은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밥을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 꼭 비 그친 날 엄청 많이 몰려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도 밥 먹을 수 있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를 신청하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고양이 밥을 공식적으로 주는 밥자리가 생겼으니까 인식도 좀 여기는 원래 고양이 집이라서 고양이 밥을 주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이제 당연시 되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인식이. 이러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통해서 캣맘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줄여주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러한 급식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이런 거 하니까 더 고양이 개체수 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이곳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제가 아는 다른 캣맘 분들을 봤을 때는 엄청 많죠. 매번 싸우지. 특히 아파트나 주택단지 같은 데는 왜 우리 집 앞에서 밥 주냐. 매일 싸우고 매일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그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뭐냐면 고양이 소음은 당연히 그 TNR이나 중성화 수술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TNR. 과연 TNR이 어떤 것이길래 해결 방법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TNR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의사협회 회장이신 이상관 수의사님을 찾아갔습니다. TNR 사업은 무엇이고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일까요? 길고양이 TNR이는 트랩 잡아서 N은 뉴트럴 중성화시키고 R은 리턴이죠. 돌아가게 하는데 사실은 이 길고양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구 다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숫자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중성화, 암컷 중성화나 수컷도 중성화함으로써 애들 교미는 번식은 하지만은 번식을 못하게 해서 애들이 숫자를 조절하는 게 TNR이 되겠는데요. 애들 잡았다가 다시 수술하고 한 3일 정도 케어를 하다가 다시 내보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길고양이가 TNR 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왼쪽 귀죠. 왼쪽 귀를 한 1cm 정도 커팅을 하는 거죠. 한쪽 귀가 좀 짧아요. 그러면 얘는 중성화 수술을 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포획 하지 않겠죠. 네. T. 트랩, N. 뉴터, R. 리턴. 길고양이들을 포획한 후 중성화하여 다시 원래 환경으로 돌려보내주는 것. 이를 길고양이 TNR이라고 합니다. TNR을 완료한 고양이는 한쪽 귀끝을 약간 잘라 표시를 남겨 더 이상 포획하지 않게끔 하며 이렇게 길고양이 TNR을 실행한 길고양이들은 중성화되어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하므로 과부하된 도시의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길고양이 TNR 사업과 연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통해 길고양이를 한 곳으로 모은 뒤 이후 길고양이 TNR을 진행하여 손쉽게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13년 대비 2017년 서울시 길고양이 수가 약 40% 이상 줄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과 TNR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양이, 길고양이가 많은 곳에 놓아야 되는데 알고 보면은 아니거든요. 사람 눈에 잘 뜨는 곳에 두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듯 각종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설치하고 실제로 지원이 크지 않다는 점. 급식소만 지원이에요. 다른 뭐 일반 사료나 직접 그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지원되지 않아요. 급식소만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허울뿐인 길고양이 정책들을 실행하는 지자체들에게 단지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 또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제작진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해 보았지만 단호한 거절만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와 주민들의 갈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와 고양이 TNR 정책. 하지만 허울뿐인 정책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자체와 우리 개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캣마미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장 더 질병적인 거 말고 그런 생활 습관을 이런 부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여주기식 시작이니까 이거라도 큰 발전이라고 그래요. 다른 서울 다음으로 대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물론 모든 사업을 100% 시민들이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좋아지는 부분이 더 크다면은 그걸 더 강조하면서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야 돼요. 생각이 다 틀려서 다르기 때문에 뭐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들이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공식적인 밥자리가 생겨서 애들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와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식이 조금 바뀌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동물도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거가 인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인간과 길고양이의 불편한 동거. 하지만 이렇게 허울뿐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올바른 정책, 실속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가.